자, 그 modifier 뭐, 뭐 수정자 쯤으로 번역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뷰의 지시자가 있죠. 지시자. 지시자는 디렉티브. 어떤 뷰의 어떤 기능 지시자.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V 모델이죠. 이런 지시자의 기능을 수정한다기보다는 어떤 기능 옵션. 약간 기능을 이런 옵션, 저런 옵션, 이 기능을 약간 다르게 조정하는 그런 수단이 있는데 그게 modifier예요. 예를 들어서 v 모델 점 trim 뒤에 점 trim을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입력 태그 입력된 값을 view 앱 속성에 앱 속성이 아니지. 반응형 상태 객체죠. 옛날에는 속성이었어. 근데 지금은 반응형 상태지. 입력 태그에 입력된 값을 반응형 상태 객체에 대입할 때 그냥 그대로 대입하는 게 아니라 수정해서 대입해. 어떻게 수정하냐면 입력된 문자열의 앞뒤 공백을 모두 제거하고 여기서 공백이라는 건 스페이스, 탭, 줄바꿈 문자 이런 것들이 다 공백이에요.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대입을 해요. 그래서 이게 유용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로그인 아이디 입력할지 아니면 이름 입력 혹은 이메일 주소 입력 이런 어떤 항목 입력할 때 입력 앞뒤에 공백이 붙어 있을 이유가 없잖아. 근데 사용자가 실수로 공백을 누를 수는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로그인 아이디인데 무심코 스페이스를 잘못 눌렀어. 그래서 뭐 로그인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에러가 뜨겠지. 그런데 사용자가 눈으로 보면 자기 아이디 제대로 입력했다고 눈으로 보이겠죠. 스페이스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 추림이 그런 의미에서 앞뒤에 공백을 붙일 필요가 없는 입력 항목이라면 그냥 V 모델이 아니라 V 모델 추림을 사용하는 게 유용하죠. 그 다음에 V 모델 점 레이지, 점 레이지를 붙일 수도 있어요. 얘도 V앱 속성이 아니고 반응형 상태. 입력 태그에 입력된 값을 반응형 상태 기체에 대입할 때 기본은 실시간 대입이야. 글자 하나하나, 키 하나하나 누를 때마다 대입을 하죠. 그런데 그러지 말고 입력을 마치고 엔터 키를 누르거나 아니면 탭 키를 눌러서 다른 입력 칸으로 넘어갈 때 그때만 대입해라. 이게 점 레이지예요. 이것도 역시 유용해요. 그 사용자가 입력하는 도중에 화면이 변화할 필요가 없고 사용자가 입력을 마친 후에 한 번에 화면이 변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경우 이런 경우 많죠. 굳이 키 하나하나 눌렀는데 화면이 반응할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잖아. 이때 이 수정자를 사용하면 돼요. 자, 예제 프로젝트를 만들어 봅시다. 뷰 앱 7.
자, mytrim.view 컴포넌트를 보자면 메시지라는 이름의 반응형 상태 객체, 반응형 상태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메시지라는 변수에 대입을 했고, 이 input 태그가 아니라 텍스트 에어리어, 이 텍스트 에어리어 태그는 그 여러 줄을 입력하기 위한 태그예요. 여러 줄의 텍스트를 입력하기 위한 태그가 텍스트 에어리어. 여기에 입력된 값이 이 메시지, 이 반응형 상태 객체에 실시간 대입이 되겠고, 이게 이제 크기죠. 50칼럼, 7행, 50칼럼, 7행 크기. 자, 그리고 여기 입력된 값이 실시간으로 이 메시지 반응형 상태에 대입이 돼서 또 여기에 실시간으로 출력이 되겠죠. 이 부분 때문에 출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앞뒤에 공백이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확실히 보이게 하려고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다가 괄호, 이건 평범한 문자예요. 평범한 문자 괄호가 출력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공백을 입력하면 괄호가 벌어지죠. 괄호 사이에 출력되니까. 줄바꿈 문자, 공백, 헬로, 월드, 줄바꿈 문자, 공백, 그냥 탭키는 안 먹는구나. 오케이. 자, 이렇게 줄바꿈 문자, 공백 입력한 것이 그대로 다 그 메시지 반응형 상태 객체에 대입됐다라는 것이 보이죠. 또 여기 이것도 여러분 알아야 되는데, 이게 프리 태그가 아니면, 프리 태그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출력할 때 공백이나 줄바꿈 문자도 다 있는 그대로 출력하는 몇 안 되는 태그가 프리 태그예요. 대부분의 태그는 그렇게 안 해. 이 프리 태그를 div 태그로 바꿔봅시다. 프리 태그를. 그리고 공백 입력하고 줄바꿈 문자 입력하고 해도 여기 헬로 월드 뒤에 공백도 이렇게 많고 줄바꿈 문자도 많은데 공백 하나만 출력됐죠. 뒷부분도 마찬가지고. 이건 Vue.js 기능이 아니고 그 HTML 태그가 원래 저래요. 대부분의 HTML 태그가 그 어떤 텍스트를 출력할 때 공백 문자 여러 개, 줄바꿈 문자 여러 개를 그냥 다 모아서 압축해가지고 공백 하나로만 출력을 해요. 출력이 아니라 화면에 그릴 때 그렇게. 화면에 그릴 때 이렇게 공백 문자 여러 개, 줄바꿈 문자 여러 개, 요 부분을 공백 문자도 여러 개 있고 줄바꿈 문자도 여러 개 있죠. 마우스로 이렇게 블락 잡은 거. 이걸 화면에 그릴 때 이렇게 공백 문자 하나 크기로만 그려요. 이건 HTML 태그의 기능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다 그려주는 태그가 프리 태그예요. 그래서 문자를 앞뒤에 공백이 있다는 걸 보고 그러려면 프리 태그로 이걸 바꿔주면, 자, 이제 뭐가 문제야? 프리브가 아니라 프리 태그. 그러면 이렇게
뭐 공백 문자, 줄바꿈 문자 입력되는 대로 다 보여주지. 프리 태그의 기능이고. 뒤에 점 추림을 붙여주면 v모델 점 추림. 아니다, 참, v모델 점 트림. v모델 점 트림. 이렇게 붙여주면 자, 점 추림 붙이고 새로 고치면 해야 되네. 자, 이제 공백 문자를 앞뒤에 이렇게 공백 문자, 줄바꿈 문자 붙여도 제거가 돼요. 제거가 돼요, 이건. 제거가 돼서 좀 기다리면 아예 여기도 입력했던 공백 문자, 줄바꿈 문자도 없어져 버리죠. 아예 제거를 해버려요. 다시 내가 이렇게 공백 문자 넣고 엔터 치고 이거 좀 기다리면 클릭을 해야 되나? 클릭을 하자마자 아무데나 클릭하자마자 제거가 되죠. 또 아까 HTML 태그는 제거하는 건 아니야. 그냥 안 그릴 뿐이야. 공백 문자 여러 개, 줄바꿈 문자 여러 개를 공백 하나로 그릴 뿐 공백 문자 자체를 제거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트림은 제거를 해버려. 그래서 앞뒤에 공백이 붙을 이유가 없는 어떤 항목을 입력받을 때는 점 트림을 여기 붙여주는 게 여러 가지로 유리하죠. 아예 제거해 주니까. 예를 들어서 이메일 주소 입력받는데 앞뒤에 공백이 붙어 있을 이유가 없잖아. 사용자가 실수를 했더라도 제거를 해줘야지. 그럼 여기 점 트림만 붙여주면 제거가 돼요. 그쵸? 뭐 이름 입력받는다 할지 주민등록번호 입력받는다 할지 앞뒤에 공백이 붙을 필요가 없는 그런 입력 항목들 많이 있지. 그런 거는 점 트림을 붙여주면 여러모로 편리하고. 그 input type 텍스트 에리아 말고 input type 텍스트도 한 줄만 입력할 수 있는 input type 텍스트도 마찬가지예요. 뭐 당연히. 얘도 앞뒤에 공백을 입력해봤자 제거가 되죠. 이게 뭐 이렇게 클릭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저절로 제거가 돼요. 자, 그 다음 레이지 수정자를 또 사용해 봅시다. 레이지를 안 붙인 거. 얘는 레이지 안 붙였죠. 여기는 누르자마자 바로 반응을 하죠. 키를 하나하나 누르자마자 실시간 대입이 되고 실시간 대입됐기 때문에 또 실시간 출력이 돼요. 근데 레이지를 붙인 것은 키를 눌러도 대입을 안 해. 반응한 상태에다 대입을 안 해요. 그냥 인풋 태그에만 입력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반응한 상태에다 대입을 안 했으니까 화면도 당연히 반응을 안 하죠. 그러다가 뭐 엔터를 친다 할까? 엔터 치면 그때 대입을 해요. 그렇지. 키 하나하나 누를 때마다 화면이 반응할 이유 없잖아. 엔터 칠 때, 엔터를 치거나 탭키를 누를 때 그때 대입하면 충분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매우 유용한 수정자 trim, lazy 둘 다. 둘 다 붙여도 돼요. 이렇게 두 개 다.
.trim, .raise 이렇게 여러 개 연달아 수정자 붙여도 돼요. 그 다음 v-on modifier. v모델 뿐만이 아니라 v-on 지시자에도 modifier를 붙일 수가 있는데, 수정자를 붙일 수가 있는데, my enter 컴포넌트를 보면 여기 메시지 반응형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함수 show message라는 함수가 있어요. 얘는 그냥 간단하게 alert로 메시지 보여주는 간단한 기능이고, 여기 v-on keyup enter v-on 우리가 여태까지 v-on 클릭만 봤었죠. 클릭 이벤트 말고 keyup 키보드 이벤트도 있어요. 그게 keyup이야. keydown은 키가 눌렀을 때 실행되는 이벤트가 keydown. keyup은 눌렀을 때가 아니라 눌렀다가 손을 뗄 때 그때 실행되는 이벤트가 keyup. 그런데 여기다가 이벤트에다가 .enter를 붙여주면 이게 엔터 키를 눌렀다가 엔터 키가 누를 때가 아니라 키를 누른다는 건 눌렀다가 손을 떼지. 눌렀다가 뗄 때, 키가 올라올 때, 그때 이제 그 엔터 키가 키업 될 때 요 함수를 실행해라예요. 여기 뭐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그때 show message 함수가 호출이 돼서 show message 함수가 호출돼서 이 함수 본문에 alert가 이렇게 실행이 됐죠. 이 기능도 자주 사용될 만하죠. 뭐냐면 로그인 같은 거 할 때 아이디 입력하고 패스워드 입력하고 그냥 엔터 치면 바로 로그인이 실행돼야지 마우스로 또 로그인 버튼 손을 마우스로 옮겨서 로그인 버튼 클릭 이거 귀찮잖아. 검색도 그래. 여기 네이버 검색, 구글 검색도 그렇고 뭐 SSD 하고 그냥 엔터만 치면 바로 실행이 돼야지. 입력하고 여기서 뭐 검색 버튼 마우스로 클릭 이거 귀찮죠. 그냥 키워드 입력하고 엔터 땅 치면 바로 실행되게 이게 편하고 좋지. Vue.js로 이렇게 구현할 때는 이거예요. v-on keyup .enter 해놓고 여기다가 뭐 일어날 일들 뭐 로그인 함수를 호출한다 할지 아니면 뭐 search 함수를 호출한다 할지 뭔가 그 레이지하고 달라. 레이지는 다른 기능은 없고 이 레이지는 엔터를 치거나 탭 키를 누를 때 그때서야 요 인풋 태그에 입력된 값을 이 반응형 상태에다가 대입을 해준다라는 거지. 대입만 해줘. 다른 기능은 없어요. 뭐 로그인이 된다 할지 검색이 된다 할지 그런 기능은 아니야. 대입만 레이지 게으르게 대입을 엔터 키를 누르거나 탭 키 누를 때 대입을 해준다. 대입만 해주는 거예요. 로그인이 실행되고 이런 거 아니야. 그런데
v1 키업 점 엔터. 이건 엔터 키를 누를 때 뭔가 실행된다. 대입은 이거고 v 모델. 입력된 값 대입하는 건 v 모델이고 입력된 값 대입한 다음에 엔터 키를 치면 뭔가 실행된다. 예를 들어 로그인이 된다 할지 아니면 검색이 된다 할지 그런 거. 그리고 v1 콜럼은 생략할 수 있죠. 단축할 수가 있죠. 골뱅이 문자 하나로 단축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구현하지. 골뱅이 키업 점 엔터. 그리고 나는 조금만 더 빨리 실행돼야 되니까 키업보다는 키다운이 좋다. 그러면 골뱅이 키다운 점 엔터 해도 되죠. 그럼 누르자마자 실행되죠. 올라올 때가 아니라. 그 다음에 클릭 이벤트에도 마디파이어가 있어요. 클릭 이벤트. 아예 그냥 처음부터 v1 콜론을 그냥 골뱅이로 대신합시다. 골뱅이로 대신해도 되죠. 이건 그냥 평범한 골뱅이 클릭. 클릭할 때 이 show 메시지 함수가 호출이 되죠. 클릭할 때. 그런데 얘는 점 right를 붙였죠. 평범한 클릭이 아니고 right 클릭, 오른쪽 버튼 클릭할 때만 실행된다. 얘는 평범한 클릭이 아니고 컨트롤 버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할 때만. 얘는 alt 버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할 때만. 첫 번째 버튼은 그냥 클릭하면 show 메시지가 이렇게 실행이 되고, 두 번째는 클릭해도 클릭은 되지만 show 메시지가 실행이 안 되지. 얘는 오른쪽 버튼 클릭해야 실행이 되고, 얘는 컨트롤 클릭 할 때만 실행. 얘는 alt 클릭 할 때만 실행. 이렇게 그냥 클릭했을 때 실행, right 클릭 할 때 실행, 컨트롤 클릭 혹은 alt 클릭,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이런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버튼처럼 반응을 하지만 사실은 버튼이 아니고 스팬 태그죠. 스팬 태그인데, 그래서 눌려진 것처럼 마우스를 갖다 올리면 눌려진 것처럼 좀 보이는 효과가 있죠. 어떻게 그렇게 구현했냐면,
이게 평범한 상태일 때는 이 서식이 적용이 되는데 여기 박스 섀도우 그림자를 그리면 약간 올라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림자를 그렸으니까. 그림자를 그리는데 이게 오른쪽으로 그림자가 그 사각형으로부터 약간 오른쪽으로 여기 약간 오른쪽으로 2픽셀 치우쳤고 약간 아래쪽으로 또 2픽셀 치우쳤고 그 다음에 그림자 흐릿한 블러 효과의 크기도 2픽셀 정도. 그래서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정도, 아래쪽으로 치우치는 정도, 흐릿하게 블러링 효과의 번짐 정도, 그 다음에 그림자의 색깔. 이렇게 박스 섀도우를 그렸고, 그 다음에 스팬 콜론 호버. 콜론 호버는 마우스가 그 태그 위로 올라와 있는 때에만 적용되는 서식이에요. 이게 모든 스팬 태그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콜론 호버, 마우스가 그 위에 올라와 있는 스팬 태그에만. 어떤 서식을 적용하냐면 백그라운드 컬러가 밝은 노란색으로 바뀌고 마우스가 이 커서가 마우스를 말한다고 그랬죠. 이 마우스가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고 그다음 박스 섀도우가 없어져요. 그림자가 없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 트랜스폼이 이거 지난 시간에 이거 트랜스폼 가지고 로테이트 애니메이션, 트랜스폼 로테이트 했었죠. 회전, 축소, 확대, 이동, 어떤 태그를 어느 정도 회전시킬 수도 있고, 해보죠. 트랜슬레이트 Y가 아니라 얘를 지난 시간에 봤던 로테이트 몇 도라 할까? 45 디그리, DG. 그러면 스팬 태그 위로 마우스가 올라오면 마우스가 올라간 스팬 태그는 트랜스폼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은 45도 돌아. 애니메이션은 안 줬어. 애니메이션 안 줬기 때문에 휙 돌아요. 봅시다. 마우스가 올라가면 45도 휙 돌지. 내려가면 정상. 휙 돌죠. 이렇게 휙 돌게도 할 수 있고, 근데 애니메이션 효과가 아니고 그냥 트랜스폼만 있으면 갑자기 서식이 적용되면 휙 돌고, 서식이 적용 안 되면 원래대로 즉시 돌아가고 이래요. 트랜스폼.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있어요. 트랜스폼 말고 스케일도 있어요. 축소 확대가 스케일이야. 스케일. 이게 퍼센트인지 소수점인지 기억이 안 나네. 소수점이라고 하자. 자, 스케일 1.2. 스케일 맞네. 소수점 맞네. 자, 스케일 1.2면 1.2배 확대를 말해요. 이게 1이 원래 크기고 1.2 크기가 1.2가 된 거예요. 1.2 크기. 즉 20%가 커지는 거지. 언제? 호버 되자마자 즉시. 그래서 사실 1.2는 너무 크고 마우스가 올라갔다는 시각 효과 줄 정도면 1.1이면 충분해요. 1.1. 마우스가 올라가면 살짝 커지죠. 살짝 커지죠. 이런 거, 이 스케일 효과는 언제 써먹으면 좋냐면, 사진 썸네일 목록이 쭉 있는데, 마우스가 올라가면 그 썸네일이 커지면, 사진 앨범 같은 경우에 마우스가 올라간 그 썸네일이 커져서 사진이 좀 더 잘 보이면 훨씬 유용하죠. 오케이. 스케일도 있고, 여기서는 트랜스폼 Y. 트랜슬레이트 Y 하고, 얼마 있냐? 2픽셀. 그럼 이건 트랜슬레이트 Y는 Y축 이동을 말해요. 마우스가 올라가면 Y축으로 이동하는데 2픽셀만큼. X축은
양수 방향이 오른쪽이고 Y축은 양수 방향이 아래쪽이에요. 그래서 마우스가 올라가면 이 스팬 태그가 마우스가 올라가자마자 아래쪽으로 2픽셀 아주 조금 이동을 해요. 자, 그림자가 없어지고 2픽셀 아래로 내려가니까 마치 버튼이 이렇게 눌려지는 효과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림자 없어지고 2픽셀 내려가니까 버튼이 눌려진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런 CSS 서식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시각 효과, 디자인, 그다음에 이런 자잘한 애니메이션 이런 거 구현하는 거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디자인이 반이야. 기능이 반이고 나머지 반은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정말 연봉 많이 받는 프론트엔드 디자이너들은 대기업 대문 페이지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 만드는 사람. 애플 펌 들어가 보면 이것 따라 애니메이션이 없네. 스토어가 가야 되나? 스토어 맥북 에어 없네 애니메이션이. 어디 들어가면 이렇게 스크롤을 하면 이 맥북이 막 펼쳐지기도 하고 닫혀지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 아무튼 이런 대기업들 대문 페이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 페이지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연봉이 몇 억대일 거예요. 왜냐면 이게 광고거든. 대문 페이지가. 그래서 이 대기업들은 이런 대문 페이지 디자인을 광고비라고 생각하고 지출하기 때문에 이 디자인에 큰 돈을 써요. 무슨 얘기냐면은 정말 연봉 가장 많이 막 10억, 20억 이 정도 연봉 받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이런 거 첫 페이지 디자인 하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소수지. 그러니까 그 온라인 광고 회사의 프론트엔드 팀 디자인을 담당하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왜냐하면 그 큰 광고 회사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지. 삼성전자 첫 페이지야. 이것도 별거 없어 보이지만 이 페이지 애플이나 뭐 비슷하게 별거 없어 보이지만은 요 페이지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연봉 많이 받아. 돈 안 아끼겠지. 이게 광고인데. 그래서 저런 대기업들 홈페이지에 화면 디자인 HTML 태그하고 CSS 서식은 다 보여. 여기 F12키 눌러서 개발자 창 들어가 보면 여기서 이 여기 엘리먼트 탭 눌러서 요거 눌러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요 부분은 어떤 태그 쓴 건가 클릭해 보면 여기 태그랑 여기 개발자 창에 태그랑 또 여기 오른쪽 열어보면 CSS 서식이랑 다 보여요. 아무튼 서식 디자인 공부도 하기 바라고. 오케이. 또 주제로 되돌아옵시다. 여기 또 어떤 기능이 필요하냐면 여기 오른쪽 버튼을 누르는 기능을 내 웹페이지에서 오른쪽 버튼을 사용하고 싶다면 문제가 뭐냐면 오른쪽 버튼 누르자마자 웹브라우저에 기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내가 구현한 거지.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이거 얼러트 뜨게 이렇게 구현을 했죠.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고 요것도 이 메뉴 알죠?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나오는 이 메뉴도 기본으로 떠. 오른쪽 버튼 눌렀기 때문에.
근데 요 메뉴 안 뜨게 하고 싶다. 그런 경우 있죠. 오른쪽 버튼 눌러도 요 메뉴 이건 웹브라우저의 기능이야. 웹브라우저가 띄우는 오른쪽 버튼 메뉴예요. 이거 안 뜨게 하고 싶다 할 때도 역시 수정자가 있어요. 마디파이어가 있어요. 점 프리벤트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이 점 프리벤트, 그러면 이 웹브라우저의 기본 기능은 막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버튼 같은 경우에 오른쪽 버튼 눌러도 메뉴 안 뜨게 할 때 골뱅이 클릭 점 라이트 점 프리벤트죠. 그러면 오른쪽 버튼 눌러도 이제 메뉴 새로 고침해야 되나? 새로 고침 오른쪽 버튼 이제 안 뜨죠. 오케이. 자, 키보드 이벤트, 키업, 키다운 둘 다 있는 거 당연하고 그 다음에 키보드 이벤트 수정자 아까 엔터만 했죠. 엔터 말고 탭 키, 딜리트 키, ESC 등등등 뭐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등등 뭐 이런 이름 생각나는 이름들이 있죠. 그런 뭐 키들. 일단 마우스 수정자 라이트만 있는 게 아니라 미들도 있고 레프트는 뭐 굳이 붙여줄 필요 없지. 이게 기본이니까. 점 레프트는 안 붙여줘도 기본이에요. 라이트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점 미들 가운데 버튼. 그다음에 컨트롤 알트만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점 쉬프트도 있어요. 쉬프트 클릭 이런 거. 그 다음에 프리벤트가 마우스만 프리벤트 하는 게 아니라 프리벤트가 키보드 이벤트도 프리벤트 할 거야. 여기서 해보자. 그 My Rage 이 예제에서 골뱅이 키 업, 탭, 프리벤트 되는지 봅시다. 프리벤트 안 되네? 다운인가? 그렇지. 된다. 자, 지금 여기 지금 새로 고침하고 여기 지금 여기 이 인풋 태그에 지금 마우스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는데 내가 탭 키를 누르면 웹브라우저의 기본 기능이 뭐냐면 여기서 깜빡깜빡거리고 있을 때 탭 키를 누르면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가죠. 이게 웹브라우저 기본 기능이지. 근데 그 기본 기능 막아버리고 싶어. 그 인풋 태그가 이건데 골뱅이 키 다운 점 탭 점 프리벤트 탭 키다운을 프리벤트 웹브라우저 기본 기능 막는다는 거. 점 프리벤트가 마우스 클릭만 프리벤트 하는 게 아니라 키 이벤트도 웹브라우저 기본 기능은 이렇게 프리벤트 할 수 있어요. 자, 이걸 저장하고 새로 고침한 다음에 여기서 다시 탭키 누르면 안 가지. 이제 안 가요. 마우스 이벤트 말고 키보드 기능도 기본적인 기능 저렇게 막아버릴 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 뷰 라우터 자바스크립트로 구현된 프론트엔드 앱은
보통 한 페이지의 모든 기능을 다 구현해야 해요. 이걸 싱글 페이지에, 한 페이지에 다 구현해야 되는 앱이다. 라고 해서 싱글 페이지 앱이라고 하고, 줄여서 SPA라고 이 줄임말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SPA라는 약자도 기억해 두기 바라고, 왜 그러냐면, 한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 넘어갈 때, 자바스크립트 앱은 종료돼요. 리셋돼요. 이건 웹브라우저가 강제로 시키는 거라서 프론트엔드 뭐 뷰나 리액트나 이런 애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페이지를 새로 고침할 때도 역시 자바스크립트가 다 리셋돼요.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한 프론트엔드 앱도 리셋되는 거지. 그래서 프론트엔드 앱은 현재 페이지에서 새로 고침해도 안 되고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도 안 돼요. 둘 다 종료야. 그래서 프론트엔드 앱으로 그러면 여러 화면이 필요한 앱을 프론트엔드로 구현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페이지에 다 구현해야 돼요. 이 페이지를 떠나면 종료되니까 앱이. 종료되거나 리셋. 그래서 페이지는 하나인데 이 페이지를 벗어날 수는 없어. 그런데 페이지 하나에 여러 화면을 구현하는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를 라우터, 프론트엔드 라우터 라이브러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뷰도 라우터가 있고 리액트도 라우터가 있고 그래서 프론트엔드 앱은 전부 다 싱글 페이지 앱이지만 그렇지만 라우터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은 화면은 여러 화면을 구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라우터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각각의 화면을 페이지로 구현할 수는 없어. 이게 페이지를 이동하면 자바스크립트 앱은 종료되고 재시작하는 거야. 페이지 이동은 안 되고 페이지는 하나여야 되고 그 페이지 하나에 각각의 화면을 컴포넌트로 구현해서 화면이 넘어가는 게 페이지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컴포넌트만 바뀌는 거예요. 화면 전환이 페이지가 넘어가는 게 아니고 프론트엔드 앱은 페이지가 넘어가면은 종료되고 재시작하는 거라서 안 돼. 화면 전환은 단지 그 화면 컴포넌트만 교체되는 게 프론트엔드에서 화면 전환이에요. 그리고 그런 걸 구현하게 해주는 라이브러리가 라우터 라이브러리. 그렇지만 사용자가 보기에는 페이지가 넘어간 것처럼 보여. 그렇지만 아니야. 실제로는 아니야. 페이지가 넘어간 게 아니라 화면에 보이는 컴포넌트만 교체되는 게 프론트엔드 앱이다. 그래서 싱글 페이지 앱이에요. 여러 화면을 구현할 때 그래서 라우터 라이브러리가 필수죠. 구현해 봅시다.
아, 쉽다. 프로젝트, 지금까지 만들었던 방법으로 만들면 안 돼요. 무심코 그렇게 했네. 다시, 잘못 만들었는데 지우고 다시 만듭시다. 지금 npm run dev 그 프론트엔드 서버 실행하는 거 컨트롤 C 눌러서 종료하고 바로 위 디렉토리로 올라가서 그다음에 현재 지금 뷰앱 8 프로젝트가 열려 있기 때문에 삭제를 못 해요. 그러면 컨트롤 부모 디렉토리에서 컨트롤 R -R 점 해서 이 부모 디렉토리를 여기서 열어야 되고 이 상태에서 rm rf 뷰앱 8 뷰앱 8 프로젝트를 잘못 만들었는데 그래서 삭제해 버리려고 삭제됐고 다시 create 뭘 잘못 만들었냐면 여기 라우터를 체크해야 돼요. 여기 라우터.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ESLint 하나만 체크했는데 이제는 라우터 SPA Development 여기 SPA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싱글 페이지 앱이라고 이거 자주 등장하는 약자니까 이게 뭔지 알아야 되겠죠. 싱글 페이지 앱이란 뜻이에요. 라우터 이렇게 체크하고 엔터. 실행을 하면 지금까지와는 달리 실행을 하면 여기 홈 탭이 있고 여기 어바웃이 있어요. 홈, 어바웃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홈 화면과 어바웃 화면을 이동할 수 있죠. 이거 어때? 페이지 넘어가는 것 같아? 아니면 페이지 그대로 있고 화면만 바뀌는 것 같아? 일반 사용자 눈으로 보면 페이지가 넘어가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근데 아니야. 그럼 개발자 눈으로 이게 싱글 페이지 앱인지 아니면 정말 페이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를 보면 돼요. 여기 위에. 여기를 보면 정말로 페이지가 넘어갈 때는 이게 잠깐이라도 이 부분이 깜빡거려요. 이 부분이. 그런데 페이지 안 넘어가고 화면만 바뀔 때는 이 부분이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홈하고 어바웃 누르면서 어때? 저기 아무런 움직임이 없지, 요 부분. 그러면 이건 싱글 페이지 앱이야. 예를 들어 네이버도 봅시다. 네이버 네이버 첫 화면 들어가 보세요. 자, 여기서 이것저것 누를 수가 있지. 여기서 네이버 첫 화면에서 여기를 눌러봅시다. 여기 추천, 구독, 자동차 이런 거 눌러봅시다. 자, 그럼 여기 이쪽 왼쪽 위 여기가 깜빡거리는지 보세요. 여기 전혀 깜빡거리지 않지. 이것도 화면만 전환되는 거야. 그래서 네이버 첫 화면은 프론트엔드로 구현된 싱글 페이지 앱이에요. 다 그런지 봅시다. 여기도 그런지. 여기는 아니네. 당연히 너무 새로운 게 열렸네. 그 다음에 네이버 뉴스는, 자, 뉴스는 이 탭은 어떤지 봅시다. 깜빡거리지? 여기를 봐요, 여기를. 넘어갈 때 깜빡깜빡거리죠, 이쪽이. 이러면 이건 페이지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를 안 보면, 밑에만 보면, 이거
페이지 넘어가는 것처럼 안 보이잖아. 요 아랫부분만 바뀌는 걸로 보이잖아. 요 이 부분은 가만히 있고. 근데 안 그렇다는 거죠. 이건 지금 여기가 깜빡거렸으니까 페이지가 넘어가는 거고, 또, 여기는, 여기가 안 깜빡거리지 않으니까 화면만 바뀌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건 여기가 깜빡거리지 않으니까 화면만 전환된 거죠. 그렇게 라우터를 체크하자마자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소스에 이미 저렇게 그 화면, 여러 두 화면이 구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라우터를 이용해서 두 화면을 구현했기 때문에 링크를 눌러서 왔다 갔다 할 때 웹페이지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화면을 차지하는 컴포넌트만 교체된 거다 라는 거죠. 또 생성된 코드를 보면 여기 main.js에 여기 라우터 라이브러리 임포트 했고 app.use router. 사실 이 부분 거의 볼 필요 없어. 자동으로 생성된 코드고 우리가 뭐 수정할 일도 별로 없고. 아무튼 main.js에서 라우터를 이렇게 임포트해서 app에 use 이렇게 했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A 태그면 안 돼요. A 태그를 클릭하면 정말 페이지가 넘어가 버리니까. 자, 이제 링크, 이런 링크를 HTML A 태그를 사용할 수 없어요. HTML A 태그를 클릭하면 화면이 정말로 페이지가 넘어가 버려. 안 되고, View Router 라이브러리에 Router 링크 컴포넌트를 임포트해서 요걸 이제 링크처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화면 컴포넌트도 URL이 있어요. 홈 화면 컴포넌트의 URL은 그냥 슬래시고 about 화면 컴포넌트의 URL은 슬래시 about이고 이렇게 화면 컴포넌트도 각각 URL이 할당이 돼요. 그래서 아까 그거 실행해 보면 여기 URL 부분을 보면 홈 화면은 그냥 슬래시고 about 화면은 슬래시 about이죠. 여기 위에 URL이 바뀌어. URL까지 바뀌니까 일반 사용자 눈에는 페이지가 넘어가는 것처럼 느껴지지. 그렇지만 URL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지가 넘어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라우터 뷰, 라우터 링크가 이 링크를 클릭하면 그 URL에 해당하는 컴포넌트로 교체가 돼. 어느 부분이 교체되냐면 이 부분만 교체가 돼요. 라우터 뷰, 뷰가 뭔가 보여라가 뷰잖아. 뭘 보여주냐면 이 라우터 뷰에 여기에 뭐가 보여지냐면 해당 화면 컴포넌트가 이 부분에 라우터 뷰 이 부분에 해당 화면 컴포넌트가 여기가 출력이 돼요. 그 말은 이 부분은 화면 컴포넌트가 바뀌어도 라우터 뷰 부분만 그 해당 화면 컴포넌트로 바뀌는 거지 이 부분은 가만히 고정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화면 컴포넌트 라우터 뷰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야. 여기만 바뀌어 지금. 여기만 바뀌고 이쪽 부분, 왼쪽 부분은 지금 고정이에요. 라우터 링크가 뭔지, 라우터 뷰가 뭔지, 라우터 뷰가 특히 화면 컴포넌트가 여기, 이 라우터 뷰, 이 위치에 화면 컴포넌트가 출력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래서 화면 컴포넌트가 교체돼도 라우터 뷰가 아닌 다른 영역은 전혀 안 바뀌는 거예요. 고정이라는 거죠. 기억하기 바라고. 그 다음에 화면 컴포넌트는 source 밑에, views 밑에, 이 views 디렉토리 밑에다가 만드는 게 관례야. 관례라는 얘기지, 여기다 안 만들면 에라다가 아니에요. 관례. 그냥 보통 다들 그렇게 한다라는 게 관례지. 그렇게 안 하면 뭐 틀렸다. 틀린 거 아니야. 자, 그래서 홈 화면을 구현한 컴포넌트. 그리고 about view. about 화면을 구현한 컴포넌트. 이 코드 분석하는 건 뭐 생략합시다.
이거 자동으로 생성된 코드죠. 생략하고, 이게 중요해요. 이 source 밑에 router 밑에 index.js 여기가 중요한데 화면 컴포넌트들을 화면 컴포넌트 목록을 등록하는 곳이 여기에요. 지금 여기 홈 화면 컴포넌트 등록했고 그다음 여기 about 화면 컴포넌트 등록했고 자 그런데 홈 화면 컴포넌트 등록하는 방법과 about 화면 컴포넌트 등록하는 방법 코드가 좀 다르죠. 홈 화면 등록하는 그 코드가 훨씬 간단하지. 자, 이 부분은 자, 홈 화면 컴포넌트 등록하는 이 부분만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 설명을 읽어봅시다. 자, 먼저 세 개를 등록하는데 path, URL 아까 화면 컴포넌트마다 URL이 부여되어 있다고 그랬죠. 슬래시 URL이 홈 화면 컴포넌트고 여기 컴포넌트 그 다음에 name 이 컴포넌트의 이름 이렇게 세 개를 등록해요. 그런데 임포트 해야지 당연히 임포트 하고 등록해야죠. 여기 소스 가보면 여기 홈 화면 컴포넌트를 임포트 했죠. 임포트 하고 여기에다가 path 이름 그 다음에 임포트된 이 컴포넌트 이거 적어주면 돼요. 앞으로 이렇게 구현할 거예요. 이렇게 우리 컴포넌트 등록을 화면 컴포넌트 등록을 이것처럼만 하면 돼요. 이 about 화면 컴포넌트처럼은 이 수업에서는 이 방법 안 쓸 거예요. 이 방법은 뭔지만 대충 알면 되는데 지금 등록하는 방법이 좀 길고 좀 복잡하지. lazy loaded 뭔 말이냐면 컴포넌트를 미리 메모리에 로드하지 않고 이 화면으로 전환될 때 그때서야 뒤늦게 레이지 로드 하는 그런 등록 방법이에요. 왜 이런 방법을 쓰냐면 처음에 프론트엔드 앱도 뭐 쇼핑몰쯤 되면은 너무 거대해. 그래서 처음에 뭐랄까요. 사이즈가 커. 그래서 첫 화면 뜨는데 그 거대한 걸 한 번에 다 메모리로 로드하면 시간이 걸려. 그래서 자주 안 가는 그런 화면 사용자들이 거의 예를 들면 여러분 쇼핑몰 들어갈 때 고객센터 화면 거의 안 들어가잖아. 고객센터 화면 들어가서 뭔가 1대1 문의하고 뭐 이런 거 거의 안 하죠. 그럼 내가 쇼핑몰을 프론트엔드 앱을 개발한다면 고객센터 같이 사용자가 거의 들어가지 않는 화면 컴포넌트를 처음부터 미리 로드해서 메모리 차지하고 로딩 타임 느리게 하고 그럴 이유가 없지. 그런 화면, 거의 안 들어가는 화면을 이렇게 레이지 로드 해버리면 혹시 어떤 고객이 무슨 이유로 고객센터에 문의할 일이 아주 드물게 생겼어. 그럼 그 메뉴를 클릭해. 그때서야 부랴부랴 늦게 로드를 해요. 이게 낫지. 그래서 이런 좀 고급 기능이고 드물게 사용되는 고급 기능이고 우리 이 수업에서는 이 기능 사용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은 다 적어놓긴 했지만 그냥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만 파악하고 이 about 컴포넌트 등록 부분은 뭐 제대로 읽어보고 이해하고 그러지 않아도 좋아요. 이 수업의 학습 목표를 벗어나. 초급 내용이 아니야. 우리는 지금 초급 과정이죠. 자, 그래서 초급 과정으로 수정하면 이거예요. about view도 홈 뷰, 어바웃 뷰. 앞으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화면 컴포넌트를 등록할 거예요. 저렇게 먼저 임포트를 해야 되고 컴포넌트를 그 다음에 여기에 path, 이름, 그 다음에 임포트된 컴포넌트 이렇게 등록하면 되는데 이거 쉽지? 그냥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되잖아. 이런 패턴으로 등록하면 되니까 뭐 화면 컴포넌트 등록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레이지 로드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간단하게 구현 가능하다. 우리는 이렇게 구현할 거고.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